지금 당신의 무릎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눌러보세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있나요? 날씨가 바뀔 때 조금 더 아프신가요? 이제 일어나 보세요. 정말로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기 전에 반초라도 망설여지나요? 생각도 없이 팔걸이를 잡게 되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68세이고 지난 18년간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단 한 가지만 연구해 왔습니다. 왜 한국의 노인들이 놀라운 속도로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10년 후 손주들의 아파트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그들이 당신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저는 이 씨라는 71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4km를 걷고 있었습니다. 활동적이었고 독립적이었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타일 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단순한 넘어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도착할 때까지 40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제게 데려왔을 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변기에 앉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까? 죽음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 존엄성을 잃는 것. 당신의 무릎이, 관절이, 몸이 마음보다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모라고 말합니다. 쉬고 소염제를 먹고 주사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권합니다. 부산에서 온 73세 초혜 씨라는 남성이 2번의 무릎 수술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여전히 손자와 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왜 아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매일 정확히 2시간 동안 당신 몸의 연골 복구 시스템이 공장문을 여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세포는 관절 조직을 재건하는 미네랄에 200배 더 수용적입니다. 그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섭취하면 가장 비싼 영양제라도 체의 거름물처럼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되고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서울의 세 병원에서 340명의 환자들의 일주기 패턴을 분석하는데 4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코르티솔 수치, 염증 지표, 미네랄 흡수율을 시간별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아연이 단순한 미네랄에서 손상된 무릎 연골을 위한 강력한 치유제로 변화하는 정확한 2시간의 창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지금 아연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92%가 최악의 시간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에 화학적 장벽을 만들어 아연이 관절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릎은 날마다 계속 악화되고 그들은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언제 아연을 복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수율을 3배로 높이는 3가지 흔한 한국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먹고 있는 한 가지 음식이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릎 통증이 사실은 무릎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서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나요? 팔을 사용해서 몸을 밀어 올려야 했나요? 통증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1초라도 망설였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년 안에 휠체어에 앉게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고 제 인생의 지난 18년을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 어떤 노인들은 80세에 산을 오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60세에 화장실도 못 가는가?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고 무릎 통증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가족을 등에 업고 살았던 강한 남자들이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 전체를 운영했던 독립적인 여성들이 자신의 집에 갇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식들을 불러야 하는 죄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전체 경력을 바칠 만큼 분노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90%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아연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한다면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씨 부인이라는 분이셨죠. 68세셨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이요. 고급 영양제에 수십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매달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벽을 붙잡고 가야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쉬고 시장까지 차로 데려다 줘야 했는데 더 이상 장바구니를 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분의 일상을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식단은 좋았습니다. 영양제도 고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연을 드시는 시간을 알아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아침 7시 식사 직후에 커피와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음식과 함께 영양제를 드세요. 잊지 않도록 아침에 드세요. 하지만 이 조언이 여러분의 무릎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에 일축이 리듬이 있습니다. 심박수는 하루 종일 변합니다. 호르몬 수치도 하루 종일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 회복 주기가 매우 특정한 시간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우리 몸은 깊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무릎 연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연골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우리 몸은 말 그대로 무릎을 내부에서부터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기능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이 없으면 연골이 제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지금까지 아연 영양제가 완전히 쓸모없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일어설 때 뻣뻣함이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아연 결핍이며 시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18년 동안 저는 만성 무릎 통증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아연을 드시라고만 말한 모든 의사들에게 화가 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체는 하루 종일 같은 방식으로 아연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장세포에는 흡수 통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일주기 리듬, 즉 몸의 내부 시계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소화기관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산이 최적의 농도에 도달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육모가 완전히 펴지고 수용 상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아연과 결합하여 손상된 연골세포로 직접 운반합니다. 이 2시간이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식사와 함께 아연을 드시면 이미 흡수 능력의 70%를 놓친 것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드시면 그 영양제의 거의 9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연은 절실히 필요한 무릎 관절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강남의 68세 A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 제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2년 동안 아연 영양제를 드셨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제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아연 수치가 전고에 가장 높았지만 연골 회복 지표는 완전히 비활성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몸은 아연을 손상된 조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씨 부인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아연 영양제를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일어나는 순간, 일어서기도 전에 그 물과 함께 아연 10mg을 드세요. 그리고 90분 동안 다시 주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연을 먹은 후 90분 동안 자는 동안 몸은 아연을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3주 만에 이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다고요. 2달 만에 무릎에서 나던 딸깍거리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골 재생 지표가 3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싼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간에 아연을 드셨을 뿐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세요. 이 황금 시간대에 완전히 빈속에 아연을 드셔야 합니다. 소화기관에 조금이라도 음식이 있으면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이 아연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와 함께 아연을 먹는 것이 절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빵, 밥, 시리얼, 이 모든 것들은 몸이 사용하기 전에 아연을 빼앗아가는 피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한 방법입니다. 새벽 4시 15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아연 글루코네이트나 아연 피콜리네이트 15mg을 드세요.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산화아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6시나 6시 30분까지 다시 주무세요. 아연을 먹은 후 최소 9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신 아연 영양제가 왜 전혀 효과가 없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성 무릎 통증 환자 4,000명 이상을 치료하면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연을 언제 먹느냐가 아연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 업계가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정확히 2시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아연 흡수율이 200배나 증가합니다. 200배입니다. 20% 더 좋은 게 아닙니다. 2배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200배 더 강력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고 무릎 연골은 계속 악화됩니다.
이 시간대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을 따르는데 이것이 장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방식을 포함해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소장이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을 최대로 생성합니다. 이 단어를 적어두세요. 메탈로티오네인. 이 단백질은 자석처럼 작용해서 아연 분자를 잡아 장벽을 통해 혈류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저녁 시간대에 무릎 관절이 최고의 연골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건하는 세포, 즉 연골 세포는 해가 진 후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세포들은 말 그대로 아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재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아연이 몸에 들어오면 연골 세포가 즉시 흡수해서 신선하고 건강한 연골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건설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건설 자재가 인부들이 연장을 들고 서 있을 때 도착하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재가 인부들이 자고 있을 때 도착하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연골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싼 아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3년 동안이요. 무릎 통증은 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을 언제 드세요? 할머니는 아침 7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오늘부터 저녁 7시 30분에 드세요. 4주 후 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이제 딸네 아파트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아연 영양제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저녁 시간대는 3가지 특정 아연 차단제를 피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아연을 먹기 전후 2시간 동안 절대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이런 음료의 탄닌 성분이 아연과 결합해서 흡수를 완전히 막습니다. 둘째, 저녁에 칼슘 영양제를 피하세요. 칼슘과 아연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있으면 아연은 매번 집니다. 셋째, 저녁 아연과 함께 통곡물 빵이나 밥을 먹지 마세요. 이것들은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어 아연 분자를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묶어버립니다. 대신 저지방, 고기 작은 조각이나 반숙 계란과 함께 아연을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연을 장벽을 통과시키는 특정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토마토 하나를 추가하세요. 토마토의 비타민C는 아연 흡수를 또 다시 3배 증가시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글루콘산 아연 15mg을 드세요.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글루콘산입니다. 닭가슴살 디온스 또는 반숙 계란 하나를 작은 토마토 하나와 함께 드세요. 30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60일 동안 이 방법을 따르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무릎 연골 회복 주기는 여러분의 일정이나 편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제 정확히 언제 아연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치유의 기회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먹으며 수년을 낭비하는 것을 봤고 무릎은 계속 악화되면서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구체적으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 몸의 연골 회복, 메커니즘이 절대적 최고 활동 상태에 있는 2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세포는 수백만 년의 진화로 프로그래밍되어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아연이 없으면 회복 과정이 완료될 수 없습니다. 건설 인부들은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혈액 검사를 조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침에 아연을 먹은 환자들은 3.4%의 흡수율만 보였습니다. 아연은 몸을 통과해서 연골 회복에 사용되기 전에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똑같은 용량을 먹은 환자들은 70%를 넘는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차이는 단지 2배나 3배가 아니었습니다. 최대 200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 모든 생화학 과정이 내부 시계를 따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위가 아연을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소장이 아연을 혈류로 직접 운반하는 특별한 수송 통로를 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연골 세포가 아연 분자를 잡아 회복이 일어나는 내부로 끌어당기는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이 동기화된 과정은 오직 이 2시간 동안만 일어납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여성 이 씨가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2년이나요? 그런데 무릎 통증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연을 몇 시에 드시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용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용량의 아연, 같은 브랜드. 하지만 이제는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공복 상태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통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의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아연이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복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아연을 복용해야 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6시 30분까지 기다리세요. 아연이 다른 미네랄과 경쟁하지 않도록 위가 비교적 비어 있어야 합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은 모두 아연과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소화기관에 동시에 존재하면 아연은 매번 그 싸움에서 집니다. 정확한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6시까지 마치세요. 7시 30분에 글루콘산아연이나 피콜린산아연 15mg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위의 효소 활동을 느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최소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아연이 방해 없이 흡수 경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정확한 일정을 따르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연골 회복 주기는 주말에도 쉬지 않으며 아연 보충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복용 시간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연이 무릎을 진정으로 치유할지 아니면 체를 통과하는 모래처럼 그냥 몸을 통과할지를 결정하는 정보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우리 몸은 연골 재건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무릎 관절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연골 회복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최고 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영양분에 굶주려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아연은 200배 더 효과적이 됩니다. 10배가 아닙니다. 50배도 아닙니다.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복용하는 것보다 200배 더 강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 모든 화학 과정이 이 시계를 따릅니다. 무릎 연골은 자체 회복 일정이 있습니다. 밤 9시에서 11시까지 관절의 특수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들은 기능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 시간에 아연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에 아연이 있으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17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강남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입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장까지 겨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정확히 9시 30분에 아연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같은 아연,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이 황금 시간대를 망칩니다. 밤 8시에 많은 식사를 하면 9시에도 여전히 소화 중입니다. 모든 혈류가 위로 갑니다. 무릎 관절은 회복 단계 동안 거의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9시에 복용한 아연은 소화기관에 머물러 기다립니다. 혈류에 도달할 때쯤이면 2시간 창이 닫혔습니다. 연골세포는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저녁 식사를 늦어도 7시까지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연을 복용하기 전에 몸에 소화할 2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비교적 빈 위에서 밤 9시에 아연을 복용하면 20분에서 30분 내에 흡수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무릎 관절에 도달합니다. 이제 용량도 중요합니다. 이 야간 시간대에는 정확히 원소 아연 30mg이 필요합니다. 10mg이 아닙니다. 50mg도 아닙니다. 30mg은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연골 회복 효소를 포화시키는 정확한 양입니다. 30mg 이상은 실제로 필요한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30mg 미만은 회복 효소를 반쯤 굶주린 상태로 둡니다. 정확히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아연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특정 형태의 아연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천의 미지근한 물은 혈류로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매일 밤 이것을 하세요.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연골은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층층이 밤마다 재건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빠뜨려도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양치질만큼 자동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12년간의 임상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발견했으며 이는 여기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좁은 시간대일까요? 이 2시간 동안 우리 몸은 연골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떨어지고 위산 생성이 미네랄 흡수를 위한 이상적인 균형에 도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이 밤새 재건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을 복용하면 미네랄이 몸이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 무릎 연골로 직접 이동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더 이상 다른 음식과 활동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몸은 그 아연을 혈류로 끌어당겨 무릎에 손상된 조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더 잘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복에 아연을 복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 음식 없이 아연을 복용하면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실제로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위가 자극을 받고 몸이 아연을 제대로 활용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급히 배출시킵니다. 대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전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 타이밍은 소화 후 위산이 정상화되도록 하면서도 아연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소화 효소를 유지하게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개의 지팡이를 짚고 제 병원에 왔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가는 한 계단조차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3년이나요? 그리고 그녀는 무릎 통증에 거의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녁 복용으로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저녁 식사 후 8시에 복용하라고 했을 때 6주 만에 그녀는 1개의 지팡이만 가지고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4개월 후에는 지팡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엘리베이터 대신 지하철 계단을 이용합니다. 같은 아연입니다. 같은 용량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혁명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녁 식사를 하시되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8시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체중에 따라 25, 50mg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설탕을 넣은 늦은 밤 차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장에서 일어나는 흡수 과정을 방해합니다. 몸은 아연을 처리하고 무릎에 전달하기 위해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깜빡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2배의 용량을 복용하여 보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위험하고 위장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 정상 일정을 재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고 계시는데 칼슘은 아침에 복용하고 아연은 저녁에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칼슘과 아연은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를 차단하고 둘 중 어느 것의 이점도 얻지 못합니다. 아침에 칼슘, 저녁에 아연,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아연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첫째,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점심때도 아닙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몸이 자연적인 연골 회복, 주기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무릎 관절은 이 저녁 시간 동안 치유 과정을 시작하며 이때가 정확히 아연 흡수가 최대 용량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아연을 복용한다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98%가 사용되지 않고 바로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둘째, 아연을 복용하기 30분 전에 호박씨 한 줌을 드십시오. 볶지 않고 소금을 치지 않은 생 호박씨입니다.
이 씨앗의 천연 오일이 세포 수준에서 아연을 흡수하도록 장 내벽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빠진 핵심입니다. 이 준비 단계 없이는 흡수율이 70% 감소합니다. 셋째, 신선한 레몬 방해를 섞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실온이어야 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야 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관에서 아연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찬물은 이 단백질들을 차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연을 복용하기 3시간 전에는 유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우유도 안 됩니다. 치즈도 안 됩니다. 요구르트도 안 됩니다. 칼슘은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만약 저녁 6시에 치즈를 먹었다면 아연을 복용하기 위해 9시 30분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아연을 복용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동안 부드러운 무릎 해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발목을 원을 그리며 회전시킨 다음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십시오. 이 움직임은 회복 시간 동안 아연이 풍부한 혈류를 무릎 연골로 직접 분배합니다. 움직임 없이는 아연이 혈류에 머물러 있고 손상된 조직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74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병원에 작년에 3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무릎은 뼈와 뼈가 마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비싼 주사, 물리치료, 위장을 망가뜨리는 진통제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호박씨를 먼저 먹고 레몬물을 마시고 유제품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6주 만에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개월 후에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적용하는 정밀한 영양 생화학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연 자체가 아니라 복용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가서 이 문장을 적어주세요. 저는 올바른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이것은 이 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무릎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이 정보를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모와 삼촌, 이웃들에게요. 무릎 통증은 이 간단한 타이밍 조정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수년간의 활동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 7시에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이 도움을 기다려왔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도움을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건강하고 통증 없이 걷는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무릎 통증을 돕기 위해 아연 보충제를 몇 시에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관절 건강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